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이런 날은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듣는 게 최고인데 안 그런가요? 제가 얼마 전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찾아냈어요. 어릴 때 읽었었던 책인데 그때는 이게 불쌍한 여자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47이 되니까 다시 그 글자 하나하나가 새롭더라고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그냥 우리네 사는 이야기였구나. 산다는 게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다들 가슴속에 말 못할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사시잖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 소설이지만 들어보시면 아마 어머? 이거 예전에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왜냐면 이야기는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평범하다면 평범한 여자의 일생이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잔네예요. 아주 부유한 가족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소녀원에서 5년 동안 갇혀 지내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잔네는 매일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런 상상을 해요. 나도 나한테도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올까? 17살이면 한참 사랑을 생각할 때죠. 그때 마치 거짓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나게 돼요. 줄리앙이라는 남자였는데요.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거기다 귀족이에요. 순진한 잔네 눈에는 그 남자가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저 남자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겠거니 저 사람만 있으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겠거니. 부모님도 좋아했고 잔느도 그를 많이 사랑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코르시카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처음 같은 신혼여행. 기억나시죠? 잔네는 생각해요. 내 인생은 이제 완성이 됐구나.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결혼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막 전쟁의 시작이죠?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결혼은 못 모르고 어릴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왕자님 같았던 줄리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사실은 엄청난 구두쇠였던 거예요. 성격도 아주 개박하고 아내에게 다정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결혼도 여자의 돈 때문에 하게 된 거였고요. 이 남자는 오로지 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간섭을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도 잔네는 참아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잔네에게는 친자매처럼 지낸 같이 자란 노잘리라는 하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노잘리가 배가 불러오더니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잔네는 깜짝 놀라요. 아니,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웬 아이를? 그래서 로잘리를 다그치죠.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구야? 근데 로잘리가 울면서 끝까지 말을 하지 않다가 결국 입을 열게 됩니다. 누굴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 다 예상이 되시죠? 바로 줄리앙이었습니다. 세상에 애 아빠가 바로 잔네의 남편 줄리앙이었던 거죠.
그것도 잔느가 잠든 사이에 바로 옆방에서. 여러분이 잔느라면 어떠셨겠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로도 약간 부족하지 않나요? 믿었던 남편, 그리고 내 동생 같았던 그 하녀, 두 사람한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이 심정 알 수가 없죠. 네. 제가 저 느낌을 압니다. 잔느는 배신감에 몸부림을 치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뱃속에서 뭔가 꿈틀거려요. 잔느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죽고 싶어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못 죽는 거. 그게 참 엄마 팔자인가 봅니다. 저희 엄마도 저를 갖고 원래 아빠랑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잔느는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돼요. 남편은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죠. 각방 쓴 지도 오래됐고요. 그런데 사람 버릇 개 못 준다고 하잖아요. 줄량이 이번엔 하녀도 모자라서 이웃집 백작 부인과 또 바람이 납니다. 길베르트라는 부인이었는데요. 남편 줄리앙은 뻔뻔하게도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가서 숲속에 있는 이동식 오두막에서 미래를 즐겨요. 잔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따질 기운도 없었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어느 날 백작 부인의 남편, 그러니까 포르빌 백작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백작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어요. 분노에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오두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그 오두막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무거운 오두막을 통째로 밀어버려요. 어디로요? 그 바로 옆에 낭떠러지로요. 오두막은 비탈길을 굴러 벼랑 끝으로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남편 줄리앙은 그렇게 훈련 현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바람 피는 분들은 끝이 항상 안 좋아요. 네. 남편의 시신을 마주한 잔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고소했을까요? 아마 그냥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저렇게 갈 거, 그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고작 저런 욕망 때문에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그렇게 잔느의 젊은 날은 상처와 허무함만 남긴 채 끝이 나 버립니다. 자,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잔느에게 이제 남은 건 아들뿐인 거예요. 그래서 잔느는 아들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너만이 내 희망이고 이름도 폴인데 맨날 프레라고 부르면서 애지중지 키워요. 프레라는 게 병아리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과잉보호가 독이 된다고 하죠. 엄마 치마폭에서 오냐 자란 아들.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는 뒷전이고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사채 쓰고 빚쟁이들 집으로 찾아오고 엄마한테 편지 한 통 쓸 때는 오로지 돈 보내달라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잔느는 아들을 위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성도 팔고 밭도 팔고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 땅 있는 거 다 판 거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초라한 시골로 쫓겨납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나네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겠지만 다 늙어서 자식한테까지 버림받은 잔느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책을 읽다가도 답답한 마음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남편 복도 없고 자신 복도 없고. 잔느가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참, 한때 저도 너무 네, 자식 보고 없고 내 남편 보고 없고 그래서 멍하니 진짜 비 오는 날에 하늘만 바라본 적이 있었죠. 모든 걸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잔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옛날에 남편과 바람이 나서 쫓겨났던 로잘리였어요. 사람들 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로잘리는 잔네보다 훨씬 억척스럽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늙고 병이 든 잔네를 보살피러 돌아온 겁니다. 마님, 제가 모실게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사셔야죠. 그런 말 하면서요. 가장 묘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된 거죠.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얼마 후 로잘리가 웬 피덩이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집 나간 아들 폴이 낳은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잔네의 손녀죠. 아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도망을 갔어요. 잔네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게 됩니다. 따뜻한 아기의 체온이 느껴지자 죽은 줄만 알았던 잔네의 마음에 다시 온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로잘리가 툭 하고 마지막 말을 던지면서 이 소설의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남긴 이 말이 이 소설의 거의 핵심이죠. 많이 보셨죠?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거랍니다. 참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한 20, 30대는 전혀 몰랐던 말이지만 한 40이 넘어가니까 인생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안 좋았던 게 나중에는 좋은 일이 될 때가 있고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게 나중에는 안 좋은 일이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말이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저는 이제서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잔느처럼 우리 인생도 폭풍우가 치는 날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겠죠. 인생은 파도니까요. 근데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살면 좋겠어요. 지금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은 그냥 우리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한테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